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드리는 코인 활력소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최근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리플과 관련된 허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브래드 갈링 하우스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한 상태고요. 본인은 아예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슈였길래 갈링 하우스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일 로치라는 변호사 출신이자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일 로치가 브래드 갈링 하우스한테 투자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즉 본인 로펌을 투자해달라고 한 것인데, 카일 로치의 현재 주장은 갈링 하우스가 투자 제안을 흔쾌히 해줬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치 프리드먼은 현재 아바릅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로치 프리드먼이 아발란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아발란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최대한 서포팅을 하고,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 중에서 아발란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해서 뭉개버리는 그런 전략들을 짰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로펌의 취지 자체가 다른 암호화폐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현재 갈링하우스는 만난 적도 없는데 뭔 소리냐 라며 해명을 한 상태이고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리플은 로펌을 만들 이유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갈링하우스가 이 로펌에 투자를 했으면 본인한테 유리한 것들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펼치고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상한 주장이긴 한데, 이렇게 이슈가 됐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은 지난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 가운데, 리플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르트가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게리 겐슬러는 자동차가 휘발유로 운행되든 전기로 운행되든 안전벨트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 자동차는 휘발유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휘발유를 판매하려고 한다. SEC는 휘발유를 사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대행 브라이언 브룩스가 SEC의 암호화폐 관련 명확성 부족이 투자자의 시장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브룩스는 최근 SEC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여러 기업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관행은 좋은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SEC는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토큰이 상장되면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규제기관은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적절한지 투자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가 정말 시원하게 SEC에게 일침을 날려줬죠. 즉 SEC의 말도 안 되는 소송 처벌이 암호화폐 투자에서 불안감만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SEC의 암호화폐 사냥은 계속된다는 소식인데, 최근에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었던 11개 토큰들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데 이어서 이번에는 그레이스 케일과 무슨 작당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레이스 케일이 직접 나와서 SEC가 묻지도 않았는데 들이대며 증권으로 보이는 코인이 있다고 하면서 SEC로부터 스스로 조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최근에 또 문제가 됐었죠. SEC 측은 넙죽 받으면서 해당 코인들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SEC 측에서 증권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전이 정말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살펴봤는데, 리플의 최대 걸림돌인 소송은 이제 9월 13일 약식 재판으로 들어간 다음 11월 15일에 종료되므로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소송 결과는 평균적으로 내년 초 약 3월 안팎으로 점치는 분위기가 많은데, 앞으로 소송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이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 리플이 SEC와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다른 길을 모색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리플이 SEC에 대한 소송에서 패하면 회사가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모색할 의향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운영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물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리플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ODL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미국은행이 ODL 계획에 참여하지 않으면 리플의 CBDC 인프라 채택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처럼 빠르고 편리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국제 송금 시스템을 미국이 포기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 듣고 싶으신 분들이나 소통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갑작스런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치 유료 정보로
참여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